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나는 가수다. 가수라는 데에 굉장한 프라이드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찬원 씨는 고소공포증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겁쟁이입니다. 뽕숭아 학당에서 번지점프를 할 때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그런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린다면 번지점프에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번지점프에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톡파원 25시에서 이번 주에는 마카오, 스위스, 프랑스 이 세 곳 랜선 여행이 진행됐는데 김숙 씨가 오랜만에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카오 출장 특파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벌써 김숙 씨는 여행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카오를 4번째 방문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마카오에 가면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액티비티 중에서 마카오 타워, 마카오의 랜드마크, 무려 338m라 그럽니다. 338m 높이를 가진 마카오 타워에는 영화관, 카페, 전망대 이런 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61층짜리 랜드마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데 무려 20m 상공에서 수직 낙하하는 번지점프라고 합니다. 20m면은 아파트 한 8, 9층 한 층이 한 2m 50 높이 되니까 한 8층 높이에서 수직 낙하로 번지점프를 하는데 이찬원 씨는 이 얘기를 듣자 나는 올라가다 지린다는 얘기도 할머니들이 옛날에 오줌을 완전한 잠결에 조금 싸는 걸 지린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앞뒤로 아마 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똥오줌을 다 쌀 만큼 무섭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린다면 도전하겠다. 저는 굉장히 고소공포증이 저도 심한 사람이라 죽었다 깨도 까무러쳐 깨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찬원 씨가 그 정도로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기 때문에 가수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그 태준이라는 청년하고 멜라니 부부. 이 부부 참 이뻐요. 이렇게 순박하고 때가 하나도 안 묻은 부부. 특히 남편의 그 인자한 모습. 너무 이쁘지만 눈에는 우리 이찬원 씨처럼 집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스위스 부부 톡파원. 이들이 8시간 무려 291km 장장 여행을 하는데 이건 뭐 대전 정도 가는 거리라 그러네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대전보다 대구 정도 가는 거리. 그런데 무려 8시간을 달린답니다. 벌써 이 291km라 그러니까 벌써 이찬원 씨는 착착착 계산해서 대구 가는 거리다. 계산을 또 딱 해내더라고요. 근데 8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시속 35km로. 왜냐하면 이건 관광열차고 또 산악을 다니니까 속도를 내면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렇죠. 8시간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식당 칸에서 밥도 먹고 또 1등석에는 와서 서비스를 직접 해주니까 식당 칸에 갈 필요도 없고 반면에 비쌉니다. 1인당 38만 원. 스위스는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 38만 원이면 부부가 76만 원 정도는 내야지 탈 수 있네요. 근데 이 두 부부가 8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 스위스 경치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도 그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 비행기 승무원이 아니고 기차 승무원이었다면 나는 퇴직을 안 할 것 같다. 이 기차 여행의 낭만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추억을 남길 수 있죠. 더군다나 스위스에서 기차 여행이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8시간 동안,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하는 여행이라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차를 타고 도착한 것, 체르마트. 인구가 한 6,000명밖에 안 되는 체르마트. 여기는 마테오른, 스위스의 지붕이라고 그러는 마테오른이 눈앞에 보이는 삼각형 산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산. 여기는 앞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평지, 그 맞은편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선탄을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희귀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또 수영복을 입고 선탄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해발 4,700m. 지금 한라산이 1950m와 비교해 보시면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감각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 문주시, 이 끼쟁이 문주시가 파블로 피카소의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미술관이 있고 무려 92세에 돌아갔습니다. 큐비즘이라고 입체주의를 처음으로 개발을 한 사람이죠. 입체주의를 개발을 한 사람. 뭐 화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피카소죠. 화가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피카소죠. 활동을 92세까지 했기 때문에 작품도 엄청나게 많이 남겼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하면 깐느 영화제가 열리는 곳. 이번에는 배우 이선규 씨, 그 봉골레로 많은 사람의 모방 음성, 모방 보이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사를 남긴 이선규 씨가 출연한 영화 2개가 모두 초청을 받았다 합니다. 이거는 참 희한한 일이죠. 희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깐느 영화제에 초청받는 것도 힘든데 같은 배우가 2작품에 출연했는데 이 2작품이 모두 깐느 영화제에 초청작이다.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역시 어디 가나 벼룩시장, 시장,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것은 큰 재미죠. 그런데 호박튀김을 해먹는 거, 한국에서는 호박꽃은 꽃으로 취급도 안 하면서 못생긴 사람을 호박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호박꽃을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요. 그 해변식당, 그리고 또 이 봉택이라는 그 사람하고 이선균 씨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군요. 촬영팀이 왔을 때 그 봉택이라는 사람 민박집에서 이들이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파리토파 문주 씨는 현지 배우를 뽑는데 응모했다가 광탈로 떨어지기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정유미 씨, 이 같이 이성균 씨하고 주연을 한 정유미 씨, 여러분들 정유미 씨는 서진인의 또 윤식당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자 나영석 씨하고 또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는 또 가짜 소문이 나돌기도 했던 정유미 씨가 이번에 깐느 영화제 초청이 돼서 갔군요. 어쨌든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적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감독상도 받고 조연상도 받고 주연상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영화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국내 영화관이 침체기를 맞고 있어서 CGV도 적자 전환이 되어서 CGV도 지금 고민이 많고 넷플릭스 때문에 OTT 때문에 이 영화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고 한국 영화도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또 폭탄을 맞아 있고, 뭐 이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칸느 영화제를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